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허세들이 존재하는데요. 남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허세 부리고 가오잡다가 결국 참교육 당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동생 참교육시킨 무용과 언니입니다. 친구와 글쓴이는 20살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는 무용을 전공해서 170에 굉장히 여리여리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겐 고2 여동생과 중3 남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생들이 전부 엇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여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하나 없었고 공부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담배 냄새도 나서 친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 학교에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다면서 부모님을 학교에 오라고 했지만 며칠째 부모님이 오시지 않는다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동생이 학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울면서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는데요. 도둑질은 물론이고 담배, 왕따 등 못된 짓의 주동자여서 1학년 때부터 어머니는 줄기차게 학교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을 보여줬는데 옷 살 테니까 10만원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퇴시켜달라며 뭔데 자퇴서에 사인 안 해주냐고 하는 등의 내용에 욕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가 다음날 동생 학교에 갔다고 하는데요. 담임 역시도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며 동생의 무단 조퇴와 결석 같은 여러 악행을 보여주었고 말 그대로 망나니였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생은 학교에 와 있는 언니를 보고는 네가 뭔데 여길 오냐며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친구는 글쓴이를 본인 집에 초대를 하였고 집에 갔더니 효자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주고는 함께 여동생 방으로 들어갔다는데요. 라코스테, 아베크롬비 같은 옷들을 하나하나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옷을 자르다 보니 동생의 주머니에선 담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글쓴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르고 있는데 남동생이 와서는 바로 여동생에게 옷 자르고 있다고 전화를 하였고 친구는 글쓴이한테 단소를 하나 쥐어줬다고 합니다. 다 자르고는 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동생이 불이 나게 와서는 잘린 옷을 보며 왜 잘랐냐며 죽여버리겠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가진 욕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던 언니는 순식간에 상을 엎어버렸고 김치가 엎어지고 그릇도 깨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여동생은 순간 이 표정으로 변했고 언니는 효자손을 꾹 잡더니 어마어마한 스파이크를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네가 뭔데 때리냐며 다시 한번 욕을 굉장히 많이 했고 순간 효자손에 금이 가고 깨지자 단소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남동생이 언니를 말렸고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고 합니다. 언니는 남동생을 단소로 내려 찍은 후에 방문을 열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동생은 너 같으면 열겠냐며 열지 않았고 열받은 언니는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문을 박살내고는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을 탈탈 털고 가방도 털었더니 담배와 라이터, 화장품 같은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갑에서 글쓴이의 민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글쓴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고 앞으론 집안일도 하고 손 벌리지 말고 알바를 하든 하라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글쓴이는 집에 왔는데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니 여동생은 학교를 가지 못했고 남동생이 아침밥을 차렸고 여동생이 설거지를 하고는 집에 짱 박혀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동네 일진이들 참교육시킨 형님입니다. 글쓴이는 체대 입시를 준비해서 몸이 좀 다부지다고 하는데요. 회사 퇴근 후 롤을 하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솔솔 올라왔다고 합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교복 입은 학생들이 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랭겜 중인 것조차 까먹고 그대로 추리닝만 대충 걸친 다음 내려갔다고 합니다. 남자애는 둘에 나머지는 다 여자애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너네 뭐야 몇 살이야 라고 외쳤지만 대답도 안 하고 아이들은 웃기만 하였고 너네 여기서 누가 담배 피래 라고 한마디 하니 아재 형 여기서 좀만 있다 갈 거예요. 신경 끄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뚜껑 열린 아재는 바로 니네가 짝 담배를 짝 펴대니까 짝 냄새가 짝 나잖니 짝 담배 끄고 꺼져 짝 리드미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찰 돌던 순찰차가 해당 광경을 보고는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파출소에 가서 진술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왔고 다행히 외상이 있지 않은 데다가 고소한다는 부모가 있긴 했지만 아이들의 부모님도 담배 핀 아이들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분위기여서 경찰한테 주의만 받고 끝냈다고 하네요. 다음은 조직과 싸워 이긴 회사원입니다. 1996년 일인데요. 전남
목포의 한 유통회사에서 상무로 근무 중이던 조호연 씨는 직원 10명과 함께 신안 비치호텔 나이트에 회식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트에 바가지가 너무 심했고 이에 항의하자 어깨들이 몰려와서는 조호연 씨와 직원들을 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다음 날에도 나이트를 찾았지만 또 맞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크게 다친 조호연 씨의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조호연 씨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행패까지 부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검찰에 고소까지 하여 보름 만에 조직원들이 조호연 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조직은 조호연 씨의 동생까지 납치하여 상해를 가하고 조호연 씨가 이사간 집까지 찾아가서는 가족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조호연 씨는 이에 대해 정면 대응할지 아니면 죽은 듯이 살지에 대해 밤새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부끄러운 직장 상사나 아버지는 되지 말자고 결심을 하였고 1996년 7월 24일 사비로 신문에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라는 광고를 싣습니다. 거기엔 한 시민이 정의를 위해 조직 폭력배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시민들에게도 보복의 두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에게는 조직 폭력의 적결을 호소하며 본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뉴스에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으며 전 국민이 조호연 씨를 응원하게 되었고 당연히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바로 대통령은 조호연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 격려 답지를 썼고 즉시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을 불러 질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장은 목포경찰서장을 불러 질타를 하였고 목포경찰서장은 강력계 형사들을 불러 질타를 하였고 빡친 강력계 형사들은 모두 총동원되어 신안 비치호텔 나이트 관련 조직원들을 일단 모두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조호연 씨 사건에 가담한 조직원은 7명이었지만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조직원들까지 모두 하나씩 죄명을 씌워 검거하며 일망타진해버린 건데요. 게다가 목포의 다른 조직원들 역시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 모두 구속시켜버렸다고 하네요. 당시의 경찰은 살인의 추억에 나온 것처럼 우선 물리력을 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목포의 조직원들 역시 잡히자마자 어마어마한 골병이 들었다고 하고 이에 억울해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조호연 씨를 찾아온 타 지역 조직원들 역시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현지 직송으로 붙잡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점점 과열되어 경찰은 전국에 250개가 넘는 조직을 대상으로 검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조직원들은 도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치를 떨며 일본으로 도주하기도 했으며 그렇게 당시에 목포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조직 없는 클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호연 씨는 오히려 가해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는데 진정한 상남자가 아닐까 싶네요. 이와 비슷한 사건은 중국에도 있었는데요. 2007년 중국 하복성의 수도인 스지아짱이라는 곳에는 진법판이라는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도 신안비치처럼 조직이 점령을 했었다는데요. 현재 부시장과 공안국장이 뒤를 봐줘 무서운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민군 제27군 총사령관인 친웨이장이 친구와 함께 운전병만 데리고 호텔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찻잔을 하나 깨뜨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웨이터한테 사과하면서 실제 찻잔 가격의 5배인 50위안을 배상하겠다고 내밀었지만 웨이터는 100위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 다혈질이던 친 회장이 빡쳐서 사장 나오라 그래를 시전하였고 웨이터는 사장 만나려면 500위안이야를 외쳤다는데요. 친 회장이 나 군간부야 라고 외쳤지만 웨이터는 그래서 어쩌라고를 시전하였고 운전병이 수습하기 위해 부랴부랴 사과하고 100위안을 주고는 나가려 했지만 호텔 내에 대기 타고 있던 조직원들이 출동하여 500위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천 회장은 1000위안을 주고는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사령부에 돌아오자마자 특전사의 군인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쥐어주고 쓰레기 치우러 간다며 출동을 명령하였고 그중 100여 명의 특전사는 고위군 간부 호위라는 명목으로 실탄을 장전한 채 호텔로 갔다고 합니다. 총 500여 명의 군인이 호텔을 꽁꽁 포위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한 후 200여 명의 군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호텔로 진입하였고 사령관은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말고 물건은 모조리 부셔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박살나는 호텔 관리자는 조직의 두목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두목은 현지 공안국장에게 전화를 해 군경 20여 명과 자신의 부하 30여 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는데 하지만 현장엔 실탄무장한 특전사 1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공안국장이 뭔 일인지 물어봐도 친 회장은 군사 기밀이니 니 알 바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총사령관의 직급이 시형급 공안국장보다 한창 위기의 공안국장은 내 관할이 아니라며 도망갔고 친 회장은 호텔을 다 부순 뒤 니놈이 중국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친 회장은 27군 뿐만 아니라 베이징 수도권 부대의 참모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말 그대로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는데요. 두목이 몇 번이고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뇌물도 주려고 했지만 친 회장은 돈은 됐고 호텔을 다시 잘 수리해서 내가 다시 박살을 내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결국 해당 조직은 와해됐다고 하네요. 말로 안 되면 물리력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